사랑을 주제로 만든 영화는 참으로 많습니다. 시대적으로 과거 현재 상관없이 제작되었고 장르조차 액션, SF, 공포 등 가리지 않고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행복한 사랑만을 표현하는 영화도 있을 것이고 슬픔에 가득 찬 사랑을 표현하는 영화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가져온 영화처럼 비극적이고 삐뚤어진 사랑을 표현한 영화도 있을 것입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영화 엘리자베스 하베스트 시작합니다. 자동차 한 대가 외진 길을 따라 터널 안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차 안에는 방금 잠에서 깬 듯한 몽롱한 표정의 엘리자베스와 그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헨리가 타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와 헨리는 터널을 통과하자 산 꼭대기에 위치한 으리으리한 대저택에 도착합니다. 헨리는 의사이자 유명한 생명공학자이며 그로 인해 엄청난 부를 쌓은 억만장자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할아버지와 손녀 같은 이 두 명은 이번에 결혼을 통해 부부가 된 사이였습니다. 헨리는 자신의 단점인 늙음을 돈으로 포장하려는 듯 대저택의 수많은 방에 엘리자베스가 원하는 물건들과 재산을 이제 이 모든 것은 엘리자베스 당신 것이다 라면서 그녀의 환심을 살해합니다. 마치 선입견으로 바라봤을 땐 엘리자베스가 헨리의 재력만을 바라보고 결혼한 것 같았지만 막상 그를 바라보는 엘리자베스의 눈빛은 사랑인지 아니면 무지일지 모르는 순수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헨리의 명성과 같이 대저택은 모두 전자 시스템으로 관리되며 모든 방들은 헨리와 엘리자베스의 지문이나 비밀번호를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저택의 모든 것을 엘리자베스에게 주려는 헨리가 유일하게 지하에 있는 한 개의 방만은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저녁 식사를 하고 자신들의 방에 들어가 잠을 청하려 하는데 유명한 인사답게 다음날 급히 출장을 가야 한다며 헨리는 엘리자베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날 엘리자베스가 잠에서 깨어나고 헨리는 이미 집을 떠나고 없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대저택에 있는 편의시설을 누리던 중 엘리자베스는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헨리가 들어가지 말라고 말했던 방으로 향하게 됩니다. 방에는 여러 전자장비와 커다란 냉장고 같은 것들이 질비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에 누가 봐도 생명유지장치에 관련된 표시가 있는 화면을 발견하고 엘리자베스는 열지 말아야 할 것을 열어버리게 됩니다. 그곳에는 자신과 똑같이 생긴 또 다른 엘리자베스가 누워 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급히 방을 빠져나오고 자신의 침대에 숨듯이 들어가 그렇게 그날 밤을 지새웁니다. 다음날 엘리자베스는 헨리가 집에 도착하고 나서야 잠에서 깨어납니다. 헨리는 엘리자베스를 평소와 같이 사랑으로 대하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숨길 수 없는 불안감을 눈에 그대로 비친 채 헨리를 대합니다. 그렇게 밤은 오고 헨리는 엘리자베스가 눈치채지 못하게 침대를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자고 있지 않았고 갑자기 찾아온 불안감에 급히 침실에서 도망칩니다. 침실에서 나간 헨리는 한 손에 커다란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망간 고양이를 찾듯 엘리자베스를 찾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엘리자베스가 도망쳐봤자 헨리의 손바닥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헨리에게 잡힌 엘리자베스는 사방에 흩뿌려지는 피와 함께 헨리의 손에 죽습니다. 다음날 대저택의 하인인 클레어와 눈이 보이지 않는 올리버와 함께 헨리는 엘리자베스의 시체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식사를 하는데 누가 봐도 이들의 관계는 주종 관계가 아니란 것이 느껴집니다. 클레어는 헨리에게 다시는 그러지 않기로 하지 않았냐면서 따지고 올리버는 헨리에게 아버지라 부르며 상당히 철학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또다시 영화가 다시 시작하는 듯 새로운 엘리자베스가 헨리와 함께 대저택으로 향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집을 구경시켜주고 집의 규칙들을 알려주고 심지어 다음날 출장 가는 것까지 첫 번째 엘리자베스가 겪은 것과 똑같이 두 번째 엘리자베스도 겪게 됩니다. 그리고 헨리가 출장을 가고 자리를 비운 날 그나마 첫 번째 엘리자베스보다는 활발하고 자신감 있어 보여 혹시나 하였지만 역시나 호기심에 못 이겨 헨리의 금지된 방에 들어가고 탱크에 누워있는 자신과 똑같은 엘리자베스를 목격합니다. 다음날 자신이 언제 잠에 들었는지도 모른 채 엘리자베스는 잠에서 깨고 헨리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헨리는 엘리자베스를 죽이려 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엘리자베스와는 달리 이번에는 마취를 먼저 하려 하는데 무기력하게 죽었던 첫 번째 엘리자베스와는 달리 지금의 엘리자베스는 반항에 성공하고 결국 헨리를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엘리자베스는 헨리의 시체를 수습하고 이 이상한 대저택을 빠져나가려 하는데 자신의 지문으로는 이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흐르고 잠시 외출했던 클레어와 올리버가 집에 돌아옵니다.
엘리자베스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을 맞이하는데 마치 살아있으면 안 되는 것을 본 듯이 클레어와 올리버는 얼어붙고 갑자기 클레어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발작을 일으킵니다. 클레어는 병원으로 실려가고 문이 열린 틈에 도망치려던 엘리자베스에게 올리버는 지금 도망간다면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는 말과 함께 엘리자베스가 헨리를 죽였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올리버는 엘리자베스를 도와 헨리의 시체를 소각장에 버립니다. 하지만 곧 주기적으로 헨리의 집을 방문했던 헨리의 친구 로건 경위가 집을 찾아옵니다. 평소에는 헨리가 친구를 맞이했지만 이번에는 엘리자베스가 처음으로 로건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헨리가 없다는 사실과 클레어가 병원에 실려갔다는 말을 듣고 로건이 쓸데없는 질문을 엘리자베스에게 던지는 순간 뒤에서 올리버가 로건을 샷건으로 쏘아 죽여버립니다. 이제 엘리자베스는 이 지긋지긋한 집에서 도망칠 수 있게 되나 싶었는데 눈도 보이지 않는 올리버가 짐을 싸고 있던 엘리자베스에게 클레어의 다이어리를 던져주며 가둬버립니다. 올리버는 발악하는 엘리자베스에게 클레어의 일기를 읽고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서 알려준다면 풀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엘리자베스는 결국 방에서 나가기를 포기하고 클레어의 일기를 읽기 시작하는데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말로 가득합니다. 일기의 내용은 원래 헨리의 실제 부인은 엘리자베스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젊은 나이에 워너 증후군이란 희귀병에 걸려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이에 헨리는 자신의 뛰어난 천재성으로 엘리자베스의 유전자를 복제해 6구의 엘리자베스를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워너 증후군은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발병하는 질병이었기에 단순히 복제만으로는 또다시 엘리자베스를 병으로 잃게 될 것은 헨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헨리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였던 클레어를 자신의 바람이자 연구인 이 엘리자베스 프로젝트에 함께 동참하기를 요청했고 평소에 헨리를 동경했던 클레어는 이 제안을 승낙합니다. 그리고 클레어는 많은 시행착오 끝에 병을 치료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6명의 엘리자베스 중 첫 번째 엘리자베스는 주입된 기억을 신체가 버티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두 번째, 세 번째 역시 세상을 떠나고 헨리와 클레어는 자연스럽게 호감을 가지는 관계로 발전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는 그리 깊지 않았고 클레어가 헨리에게 엘리자베스를 복제하려는 이유에 대해 결혼 첫날 밤의 희열과 행복감을 느끼고 싶다는 대답을 듣고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헨리는 그런 클레어에게 그럼 이제 이 연구에서 손을 떼고 집을 나가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이 무섭다고 클레어는 이 집에 남게 되고 네 번째 엘리자베스까지 맞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클레어의 일기장 마지막에는 네 번째 엘리자베스를 칼로 난도질해 죽인 헨리에게 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헨리의 대답은 처음의 의도는 자신이 사랑했던 엘리자베스를 다시 만드는 것이었지만 막상 복제를 한 엘리자베스는 겉만 똑같을 뿐이지 눈을 바라보면 자신이 알고 있던 엘리자베스가 아니란 걸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헨리는 첫 번째 엘리자베스는 스스로 죽어버렸지만 이후의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알고 있던 엘리자베스가 아님을 깨닫고 직접 죽여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헨리는 처음의 의도와는 달리 이제는 이미 사회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엘리자베스를 마치 자신이 신과 같이 복제하여 만들어낸 뒤 스스로 목숨을 거두는 데에 오히려 희열과 재미를 느껴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엘리자베스의 생과 사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진정한 소유를 하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클레어의 일기장에는 또 다른 비밀이 적혀 있었는데 헨리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던 올리버는 사실 헨리가 자신의 유전자를 복제해 만든 자신의 복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복제 인간이었던 올리버가 다소 정신적으로 부족했던 첫 번째 엘리자베스와 친하게 지내는 것을 보고 당시에는 엘리자베스를 사랑했던 헨리가 올리버에게 질투심을 느끼고 올리버의 눈을 멀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깨달은 엘리자베스는 충격을 먹지만 일단 일기를 통해 올리버가 엘리자베스라는 존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약점을 노려 집을 탈출할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지막 6번째 엘리자베스가 총을 들고 현재의 엘리자베스를 위협합니다. 올리버가 현재의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소유할 수 없음을 깨닫고 마지막 엘리자베스는 자신을 사랑하도록 기억을 조작한 뒤 깨어나게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어난 지 얼마 안 된 마지막 엘리자베스는 서로를 죽여야 한다는 올리버와 현재의 엘리자베스의 말에 혼란을 겪고 총을 발사하게 되고 결국 올리버와 현재의 엘리자베스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엘리자베스는 숨이 먹고 있는 5번째 엘리자베스에게 무언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엘리자베스는 혼자서 시간을 보내면서 5번째 엘리자베스와 같이 클레어의 일기를 읽으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인식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회복된 클레어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엘리자베스는 돌아온 클레어에게 대저택을 건네주면서 한 손에는 그림과 한 손에는 가방 하나만을 챙긴 채 유유히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영화는 산길을 내려오는 엘리자베스가 잠깐 웃음을 띠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먼저 영화 제목 엘리자베스 하베스트의 하베스트는 수확하다 그리고 채취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엘리자베스의 유전자를 채취해 복제인간을 만든다는 내용과 영화 제목을 연결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어느 정도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엘리자베스가 처음으로 헨리의 방에 들어가 복제된 자신을 보는 장면을 통해 이 영화는 복제인간에 관련된 영화이고 나이든 남자와 젊은 여자가 부부라는 설정으로 아마 부인을 복제한 것이겠구나 라고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화 중반만에 헨리가 죽는 것을 보고 벌써 복제된 엘리자베스가 헨리를 죽여버린다면 남은 시간은 뭘 보여주려는 거지? 내가 너무 성급하게 영화를 판단했구나 라고 반성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화 중반 이후부터 영화 마지막까지 영화의 색다른 내용은 없었고 헨리가 엘리자베스를 복제한 이유와 클레어의 정체 그리고 그나마 신선했던 올리버가 헨리의 복제인간이었다라는 사실이 전부였습니다. 그나마 영상미에 힘을 실어 지루함을 없애려는 노력은 보였지만 이미 흔한 복제인간이라는 소재를 심지어 영화 초중반에 다 써버리고는 남은 시간 동안은 복제를 하게 된 동기와 변질된 사랑을 보여주는 게 다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부분은 불친절함이었습니다. 영화는 헨리를 통해 사랑했던 부인을 잃고 그녀를 못 잊어 윤리적으로 어긋나는 복제라는 방식으로 그녀를 되살려보려 하였지만 말 그대로 그녀들은 복제인간일 뿐 자신이 생각했던 엘리자베스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헨리는 그런 그녀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노력과 시간이 헛되어진 것 같은 상실감으로 그녀들을 죽이게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복제된 엘리자베스를 죽이는 것 자체가 자신이 사랑했던 엘리자베스의 생과 사를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어쩌면 진정한 소유를 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마지막이 되어서는 복제된 그녀를 죽이기 위해 호기심이 많았던 엘리자베스에게 금기된 방에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뒤 당연히 약속을 어기는 그녀를 보고 스스로에게 엘리자베스를 죽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만들어준 뒤 복제된 엘리자베스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삐뚤어진 사랑과 그 삐뚤어진 사랑이 삐뚤어진 사랑의 소유를 보여준 영화인데 이 주제를 어려운 과학 용어와 클레어의 일기를 통해 아주 적은 양의 실마리만을 던져주고 관객들에게 어디 한번 이해하려면 이해해보라는 듯 불친절하게 풀어나가는 모습이 아쉬웠습니다. 초중반까지의 미스테리함과 영상미로 관심을 집중시켰지만 중반부터 후반까지 뻔한 과거 이야기만을 풀어나가고 심지어 영화 주제조차 숨기려고 애쓰는 게 보여 마지막 입맛이 씁쓸한 영화였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엘리자베스 하베스트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뿅.